2년 전. 당신 뭘 그렇게 거울을 빤히 보고 있어? 아이, 나 오늘 괜찮아 보여? 내 눈엔 항상 이쁘지 뭐. 아이, 그런 거 말고 민우가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민우도 그냥 소개해준다고 오는 거라고 했잖아. 벽에 결혼하고 싶단 얘기잖아. 아유, 우리 첫인상이 좋아야 될 텐데. 당신도 옷 좀 갈아입고 그래. 셔츠는 아니라도 새 티셔츠는 돼야지. 이걸로 갈아입어. 얼른. 저번 주에 홈쇼핑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옷을 사더니 이것 때문이었어? 그래. 적어도 깔끔하게 보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옷은 잘 산 것 같다. 잘 어울리네. 이번 주에 미용실 다녀온 것도 그 이유고. 아이, 그렇다니까. 당신 머리도 좀 다듬고 오라고 그럴걸. 나 이발소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됐어. 그리고 그 정도면 이쁘니까 그만 좀 난리법석 떨어. 민우 여자친구보다 당신이 더 이뻐서 뭐 하려고 그래. 아이고, 당신 눈에만 그렇게 보이겠지. 일단 이상하지 않단 얘긴 맞지? 아, 그렇다니까. 민우 왔나 보다. 당신도 얼른 나와. 엄마, 인사해. 여긴 내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별건 아니지만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선물 좀 사왔어요. 안 가져가도 되고 가져가더라도 아무거나 괜찮다니까 이걸 사왔더라고. 아이고, 한우를 이 정도나 큰 걸 샀으면 비쌌을 텐데. 오늘 내가 많이 차려놓은 것도 없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오후 내내 요리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소리야? 뭐야, 엄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니까. 아유, 그렇게 많이 안 만들었어. 너희 아빠가 과장해서 말하는 거지. 우와, 뭐야? 소갈비에다 잡채랑 생선 거지? 완전 잔치상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앉아.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줄 알았으면 가게를 예약했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세련된 요리 못해서 말이야. 세련된 거랑 음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요리야 항상 맛있지. 그래, 당신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데. 난 밖에서 너희 엄마가 한 음식보다 맛있는 건 못 먹어봤다. 그건 그래. 어머님. 정말로 너무 맛있는데요? 어머, 그렇다니 다행이네. 요즘 본가에 자주 가질 못해서 이런 집밥은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뭔가 모자란 느낌인데 어머니 음식은 꽉 찬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애정이 담겨 있어서 그러려나? 아이, 당신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건 이유가 있겠지, 아들?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 그래, 네가 우리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어. 내 여자친구지만 똑 부러지는 성격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좀 허술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이가 가장 좋은 사이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아빠 닮아서 결혼할 사람은 잘 찾아내더라고. 그건 나 아빠 칭찬이니 엄마 칭찬이니? 아마 둘 다. 서로 잘 맞으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 나는 당연히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만 부부 사이엔 두 사람도 존경해. 원래부터도 엄마 아빠 같은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게 나한텐 이 사람이야. 제가 민우 씨가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민우 씨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우리 민우가 좀 허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난 더 바랄 게 없겠어. 아빠도 엄마와 같은 마음이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1년 전. 당신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하네. 민우가 결혼하고 내가 결혼식장 혼주석에 앉을 거란 게 믿기지 않아.
사실 나도 그렇긴 해. 대학교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거의 10년은 떨어져 살았으니까 결혼한다 해도 많이 차이가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떨어져 산 시간이랑 결혼을 해서 독립하는 건 다른 얘긴가 봐. 그래도 자식이 커서 성인이 돼서 취직하고 결혼하는 걸 다 보는 것만 해도 축복이란 말이 있어. 심지어 취직만 잘해도 박수 받을 일이라더라. 그러게. 우린 정말로 자식을 다 키웠구나. 당신도 나도 수고 많았지. 초등학교 때까진 겁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지. 벌레도 무서워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수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걱정했고, 그리고 취직 준비할 땐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 요즘은 수험생이나 취준생이나 스트레스 받는 양이 같다잖아. 민우는 살면서 큰 산을 2번이나 넘겼네. 거기다 민우는 군대도 다녀왔잖아. 그것도 큰 산 중 하나지. 우리 아들 장하네.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에휴, 괜히 걱정이네. 좀 이따가 아들이 인사해도 울지 말고. 울 건 어제 다 울고 온걸. 그래서 오늘은 괜찮아. 그걸 또 미리 울었어? 당신도 참 대단해.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길래 그래 봤지. 지금은 오히려 후련해. 아들 결혼하는 거 배웅 나온 느낌이야. 배웅이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겠네. 우리 아들이지만 한 가정의 남편이 되는 날이잖아. 우리에게서 완벽하게 독립하는 날이니까 응원해줘야지. 당신 말이 맞아. 오늘은 부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나도 기쁘게 생각할게. 정말 수고 많았어,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야. 항상 엄마를 사느라 고생했어. 이제는 우리도 좀 인생을 즐길 때가 온 것 같다. 앞으로 그러자. 둘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야지. 현재. 아들.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 같네. 미안해, 엄마.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잘 못했어. 아니야. 미안할 건 없지. 지금 한창 바쁠 시간 아니야? 난 잠깐 시간 내서 바깥바람 좀 쐬고 있지. 사무실에만 계속 있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요즘 잘 챙겨 먹고 다니긴 해. 결혼하고 나서 마누라도 같이 일하고 있잖아. 둘 다 바빠서 계속 밖에서 사 먹고 대충 편의점 음식 먹고 그래. 바쁘더라도 밥은 제때 잘 먹어야지. 몸 축나면 일도 하기 힘드니까 몸부터 잘 챙겨야 되는데. 엄마가 자주 다니는 한의원이 있는데 보약이라도 넉넉하게 지어줄 테니 둘이 같이 먹을래? 에이, 그 정도까진 아니야. 몸을 잘 챙겨야 한다는 거 나도 알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마음도 좀 안 좋고. 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무슨 일이 있다기보단 좀 상황이 어렵네. 잘해보려고 애쓰곤 있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쉽지 않아. 아유, 다들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니 아들도 그럴 줄은 몰랐네. 그래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잘 될 거야. 고마워, 엄마. 나 조만간 엄마 밥 먹으러 가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아무 때나 와도 괜찮아. 며느리랑 같이 와도 되고. 아니야. 나 혼자 시간 내서 갈게. 그 사람 요즘 일이 안 풀려서 예민해져갖고 집에서 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너라도 오고 싶을 때 와. 굉장한 건 못 만들어줘도 엄마가 평소 먹던 대로 밥 차려줄 테니까. 고마워, 엄마. 일주일 후. 왔구나. 어서 들어와. 왜 남이 집 온 것처럼 멀뚱하게 서 있어? 아니,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너무 그대로라서 놀랐어. 우린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는 안 바뀌지. 이제 살림 늘리는 것도 싫어서 최대한 있는 거 아껴서 잘 쓰고 있고 그래. 아빠는 아직 퇴근 안 했어? 오늘은 좀 늦는다고 하네. 나는 네 아빠도 퇴직할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가능하면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아빠도 정말 열심히 사네. 요즘 같은 세상에 열심히 살면 좋은 거지. 밥은 안 먹고 왔지? 밥 먹고 가려고. 준비해놨으니까 바로 먹자. 근데
며느린 집에 혼자 있는 거야? 같이 밥 먹고 가면 좋을 텐데. 회사 일도 바쁘니까 밥 차리기도 귀찮을 것 같은데. 전화로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서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원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도 너랑 있는 건 좋은가 보네. 그랬으니까 결혼했겠지? 그지? 그나마 나랑은 같이 있어도 편한 것 같더라고. 아마 앞으로 아이 계획도 없을 것 같아.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긴 했는데 이제 거의 확정이야. 어머, 그래? 실망하진 않았어? 아유, 실망은 무슨. 가족 계획이야 너희들이 세우는 거지.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잖아. 너희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난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네. 회사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아? 저번에 통화할 때는 적당히 말했는데 사실 힘든 수준이 아니야. 아마 이 고비를 못 넘기면 회사를 닫아야 할지도 몰라. 이 세상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지 않았어? 그땐 그랬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사정이 왔네. 이리저리 대출받아서 막는 것도 이젠 한계야. 아유, 어쩜 좋아. 며느리도 같이 일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더욱더 큰일이지.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혀. 난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밥이나 먹으러 오라고 했네. 미안해서 어쩜 좋아.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여태까지 얘기 안 한 거잖아. 너도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있었겠지.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해결하고 싶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니 할 말이 있어서 왔구나. 맞아.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 일단 자세히 얘기해봐. 엄마도 네 사정을 알아야 이해하지. 3시간 후. 아유, 깜짝아. 왜 식탁에 앉아있고 그래? 오늘 이 시간이면 드라마 보고 있을 시간 아니야? 아휴,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일단 옷 갈아입고 간단하게 씻고 올게. 다 들리니까 그냥 계속 얘기해. 오늘 민우가 왔다 갔거든. 난 온다는 얘기도 못 들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약속 정하고 오나. 그냥 오늘 전화 왔길래 오라 그랬지. 근데 아빠도 안 보고 그냥 갔어. 며느리 혼자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계속 있기도 좀 그랬겠지. 며느린 같이 안 왔구나? 응, 아들만 왔다 금방 돌아갔어. 근데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표정이 심각해져서 앉아있고 그래? 그냥 머릿속이 좀 복잡하네. 난 아이를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란 존재는 영원히 내 품의 존재인 걸까? 아니면 독립된 성인으로 봐야 되는 걸까? 저번에 결혼식장에선 인젠 다 키웠고 우리 인생 즐길 차례라고 얘기하더니 무슨 일이 있었긴 있으나 보네. 당신은 언제까지 일할 거야?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아니, 나 민우 중학교 때부터 일 시작했다가 민우 취직할 때쯤에 일 그만뒀잖아. 당신이 좀 아팠어야지. 손목부터 어깨까지 다 아픈데 계속 일하라고 말할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 힘들어도 그때 일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할 걸 그랬나 봐. 그 상태로 어떻게 계속 일을 해. 그만두는 게 맞았지. 그리고 당신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어. 우리 노후 준비도 괜찮고 이제 무리하면서 살지 말자. 여보, 민우 회사가 아주 힘들다 그러네. 그 녀석 오랜만에 와서 한 얘기가 그거야? 간만에 왔으면 좋은 얘기나 좀 하고 가지. 혼자 있는 엄마 속을 뒤지고 가. 걔도 오죽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러 왔겠어. 힘들 때 가장 먼저 날 찾은 것도 아니더라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주변에 도움도 많이 요청했나 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당신이고. 그러네. 정말 힘들 땐 부모님 생각만 나는 건 나이 먹어도 똑같나 봐. 나도 옛날엔 그랬던 것 같고. 야, 난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도 안 나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긴 했나 봐.
기억이 희미하긴 하네. 그래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대출받은 거 갚고 다시 회사 일으키려면 돈이 많이 들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아주 많이. 참,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 같네. 나도 조금 혼란스러워. 결혼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할지 아님 내가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 근데 결혼했다고 내 자식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고 우린 여전히 가족이지.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는 거겠지.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당신 마음이 편한 게 난 제일 중요해. 정말로 괜찮겠어? 우리 사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아직 퇴직하려면 멀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자. 그리고 민우도 회사 일 잘 풀리면 우리한테도 조금은 돌려주고 그러겠지. 뭐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 여보. 고마워. 새삼스럽게 뭘. 우린 부부면서 민우의 부모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길이야. 알았어. 3개월 후. 이 정도면 이사는 다 했다고 봐도 되겠지. 짐이야 이삿짐 센터가 옮겨줬는데 이것저것 재배치하는 게 만만치 않았네. 수고했어. 주방은 정리 잘 됐어? 이사하면서 이것저것 처분했더니 정리할 것도 줄어서 수월했어. 그건 좀 슬픈 얘기네. 아니야. 여태까지 주방에 안 쓰고 쌓아놓은 게 많아서 이 김에 제대로 정리하고 좋았어. 잔장에 안 쓰는 컵이 20개는 나오더라. 당신은 참 긍정적이라니까. 그리고 우리 둘이 살기엔 너무 큰 집이라 적적한 느낌도 있었잖아. 이렇게 평수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방도 2개면 우리한텐 이제 충분하잖아. 그렇지. 안방 하나 쓰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옷방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다 정리하고 생각해보니 손님이 오면 잘 곳이 없네. 하고 갈 손님도 없는데 뭘.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명절날 자고 갈 수도 있잖아. 하루쯤은 우리가 거실에서 자도 되고 집도 가까운데 잠은 자기 집에서 자고 그러겠지. 그리고 일단 우리가 여기 이사한 이유가 아들 때문인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도 집 한 돈으로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더 큰 금액이면 우리도 어떻게 해줄 수도 없었을 텐데. 그 집이 얼마였는데 그 이상이면 당연히 못 도와주지. 우리 집이 좀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위치가 좋아서 비싸게 받은 거라고. 나야 여기 시장도 가깝고 좋은데 당신 출근하는 게 좀 멀어졌네. 운전해서 가는 거라 별로 차이 안 나. 당신이야말로 동네 친구들 만나는 게 힘들어졌잖아. 요즘은 동네에서 안 만나고 여기저기 맛집 다니고 그래서 상관없어. 그래도 당분간은 절약해야 하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자제해야지. 나도 되도록 점심은 도시락으로 하고 회식도 덜 가야지. 아니야. 당신 그러지 마. 회사에서 돈 없는 거 티낼 필요는 없잖아.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나한텐 그렇게 말하고서 당신 점심 먹는 거 줄이고 식비랑 생활비 줄일 거잖아. 난 당신만 고생하고 그러는 거 싫어. 그래도 바깥 일하는 사람이 더 편하게 생활해야지. 그리고 당신 나이에 회식 빠지고 그러면 퇴사 준비하는 줄 안다고. 아유, 진짜 누구 마누라인지 고집 한번 세네. 당신 마누라지. 그럼 누구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회식이나 단체로 같이 점심 먹는 건 갈게. 하지만 그런 거 없는 날엔 도시락 싸갈 거야. 아유,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말했지? 당신만 고생하는 거 싫다고. 그리고 가끔 도시락 싸가면 오히려 마누라랑 사이 좋다고 회사에선 좋은 소리 들어. 내가 만들어봤자 얼마나 잘 만든다고. 나 이쁜 음식은 잘 못 만들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들어 갈 건데.
회사에야 당신이 만들었다고 얘기할 거지만 절대 안 돼. 당신 요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줄은 알아? 엉망진창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암튼 집안일하는 건 나니까 도시락 싸는 건 내가 하게 해줘. 알았어. 그럼 도시락은 당신이 싸주는 걸로 이제 됐지? 그래, 알았으면 됐어. 아유, 정말 쇠고집이라니까. 그나저나 민우한테서 연락 왔어? 일이 잘 풀렸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돈 해결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테니 정신이 없겠지. 민우가 직접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자. 알았어. 오늘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왕이면 동네 구경할 겸 장 보고 저녁 먹고 올까? 그렇게 해요. 2주 후. 엄마. 연락이 하도 안 돼서 내가 먼저 전화 걸었어. 아무튼 돈은 잘 해결된 거지? 대출 문제는 다 갚았고 계약도 새로 따내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말 괜찮은 회사랑 계약하게 돼서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 괜찮은 회사라는 게 혹시 너희 물건 납품받겠다는 회사 말이야?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니고 납품하는 쪽인데 조건이 괜찮아. 근데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나야 너네 회사가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니까 얘기해본 거지. 그렇구나. 아무튼 잘 해결됐어. 근데 왜 연락을 안 했어? 그게 내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그래도 엄마 아빠가 도와줬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지 그래. 새로 이사한 집도 아직 못 봤잖아. 그건 내가 좀 곤란한데. 응? 뭐가? 오늘 퇴근하고 아빠 회사 쪽으로 갈 테니까 엄마도 그쪽으로 나와줘.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래. 일단 알았어. 2시간 후. 당신, 나 여기 있어. 야, 여기서 보니까 또 색다르게 보이네. 나온다고 좀 꾸미고 나왔어? 꾸미기는 무슨? 평소랑 똑같은데. 그래도 더 이뻐 보이는데. 조명 때문에 그런가? 제발. 그런 얘기 밖에서 하지 마. 주변에서 그 얘기 듣고 두리번거리면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우리 나이를 생각하자. 나이 먹었다고 애정 표현을 안 하면 쓰나. 이런 것도 다 부부 사이가 좋은 비결 중 하나라고. 어이구, 말은 잘해요. 아무튼 민우 아직 안 왔어. 당신 마실 음료라도 사다 줘. 아니야, 내가 다녀오면 되지. 당신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여기 케이크도 종류 많아서 여사원들이 좋아하던데. 좀 이따 저녁 먹을 건데 무슨 단걸 먹어? 당신 좋아하는 걸로 알아서 골라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먹어. 집에서 케이크 먹을 일도 별로 없는데 이럴 때라도 먹어야지. 알았어요, 알았어. 대신 딱 하나만 사와요. 뭐 있는지 보고서 생각할게. 안 돼. 딱 하나만 사와. 30분 후. 이 녀석은 자기가 불러놓고서 늦게 오고 있어. 오랜만에 나도 당신 회사 근처 오고 좋지 뭐. 좋기는 무슨, 버스 타고 오느라고 고생했을 텐데. 그래도 집 갈 땐 내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셔. 저기 민우 오네.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좀 있어서 늦었어요. 일단 퇴근하고 와서 힘들었을 텐데 어서 앉아. 음료라도 사다 줄까? 내가 갈게. 아니에요. 금방 갈 거라서 괜찮아요. 금방 갈 건데 엄마 보고 여기까지 나오라고 불렀어. 그냥 집으로 왔으면 편했을 텐데. 그래. 저녁도 먹고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전화할 때도 그러더니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래? 큰일이라도 난 거야? 회사에 또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회사 문제는 잘 해결된 거지? 네, 엄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괜찮은 거래처가 생겨서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일이라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았지만 앞으로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았으면 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나도 내 삶이 있는데 항상 엄마 아빠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산 것 같아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네가 사는 걸 방해했다 그러니? 초등학교 때 벌레가 무섭다 했을 때 아빠가 곤충 채집하자고 한 건 기억나죠? 아이, 그건 네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웠으면 싶어서 그랬지. 근데 그 얘기하고 지금 대화가 무슨 상관이니? 그런 건 사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보통은 아빠가 하듯이 무섭다는 아이한테 강제로 좋은 기억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너 그때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 고등학교 때 수능으로 고생했을 때도 취업할 때도 엄마 아빠가 항상 뭔가 챙겨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차라리 내버려두지 그랬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 챙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니? 그렇게 엄마 아빠가 조금씩 내 인생을 갉아먹었잖아요. 내가 스스로 깨치고 배워가야 할 걸 가로채갔잖아요. 우린 너 과보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항상 네가 원하는 정도까지만 도와주고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해냈잖니.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뒀어야죠. 내가 허술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서 나 대신 삶을 살아서 그래요. 난 결혼하기 전까지 독립하지 못하고 있던 거라고요. 아니, 갑자기 우리 불러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니? 여태까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 결혼하기 전까진 몰랐죠. 내 아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더욱 몰랐을 테고. 지금 며느리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도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한 거니까. 넌 회사 문제로 우리한테 큰 도움을 받고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잘 해결됐는지 물어본 게 그렇게 싫었니? 네, 싫었어요. 도와줄 거면 그냥 도와주고 말 것이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왜 물어봐요? 왜? 이젠 내가 어디다 돈을 썼는지 하나하나 참견하려고요? 우린 그럴 생각 없어. 우리가 살면서 너한테 그런 요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우리 너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아. 지금까진 안 그랬지만 앞으로 그러겠죠. 큰 돈을 줬으니 이제 또 내 인생에 참견하려 들 거 아니에요. 해도 될 소리가 있고 안 될 소리가 있지. 엄마와 30년을 넘게 살아놓고서 며느리가 몇 마디야 엄마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바뀌었니? 그게 네가 말하는 독립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냐? 예, 아내가 아주 잘 알려주더라고요. 부모한테서 왜 독립해야 하는지, 내가 여태까지 엄마 아빠한테 구속당하면서 살았는지 전부 다요. 이 못돼 먹은 놈! 당신 그러지 마요. 여태까지 손찌검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왜 그래? 내가 이놈을 아주 잘못 키웠어. 내가 뭔가 바라고 자식을 키운 건 아니지만 지 부모를 매도하게 키웠을 줄은 몰랐구나. 이 30년 넘는 인생을 뒤에서 바라보고 묵묵히 지켜본 게 우리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당신 조금만 진정해봐요. 여기 바깥이잖아. 이거 봐. 결국엔 내 아내가 한 말이 맞잖아. 이래서 내 아내가 시댁에 가면 이혼하겠다고 말한 거야.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보, 제발 그만해요.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나 찾지도 마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민우야, 우리 조금만 대화를 해보자. 네가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 너한테 항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우린 부모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네가 도움을 요청할 때 성심성의껏 도와준 게 죄라면 죄야. 그게 내 인생을 갉아먹은 거라고요. 내 인생을 좀먹고 들어간 건 엄마 아빠잖아. 차라리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사과하면 안 되겠니? 너희 아빠 몇십 년 동안 가정 지키기 위해서 일만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없는 시간을 써서라도 널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게 헛된 짓이었던 것 같네요. 엄마 아빠 같이 사는 게 네 꿈이라며. 근데 어떻게 절연하자는 말을 하니? 우리 너 도와주려고 집까지 팔고 몇 억을 준 사람이야. 그게 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돈을 줬으니 의무적으로 엄마 아빠를 만나러 오라고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우리 널 위해 최선을 다했어. 특히 네 엄마 널 키우기 위해서 온몸이 아파도 계속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됐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내 아내가 한 말이 옳았던 것만 증명했으니까. 아무튼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니까. 정말로 이게 맞다 생각하는 거니 너는? 네, 아주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이 이혼함으로 만들 생각 아니면 연락하지 마요. 내 아내가 엄마 아빠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니까. 3일 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싶기도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너처럼 자식 잘 키운 부모 몇 명 못 봤다. 아들한테 필요할 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크도록 노력했어. 근데 아들은 우리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잖아. 자기 자식한테 선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넌 그걸 해냈잖아. 과한 참견도 안 하고 그렇다고 방임을 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 너나 네 남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잘 아는걸. 아휴, 지금 3일이 지났는데 남편은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해. 출근이 어떻게든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표정도 없고 말도 없어. 어지간히 충격이었겠지. 손찌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둘 다 아들을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너희 부부가 바르단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런 말을 듣고 나니까 회의감이 들더라고. 회의감이 들 순 있어. 하지만 네가 잘못 키웠다는 생각은 하지 마. 사람이라는 건 부모 외에 수많은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고 살아. 내가 볼 땐 네 며느리라는 작자가 이상한 쪽으로 유도한 것 같네. 아휴,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없어? 다 큰 자식이고 결혼도 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있잖아. 뭐가 걱정인데. 어? 아니야. 나 안 그럴 거야. 다 큰 자식이라며. 그럼 성인이 성인한테 거지 같은 짓을 저지른 건데 그냥 넘어갈 거야? 그래도 그건 복수나 다름없잖아. 복수하면 안 돼. 너희 부부는 그냥 앉아서 맞고만 있는 존재야? 야, 정신 차려. 네 남편이 밖에서 맞고 왔다고 생각해봐. 남편은 뒤로 하고 아들만을 위해서 그냥 넘어갈 거야? 아휴, 네 말이 맞기는 해. 그리고 화가 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만약에 맘을 못 먹어도 난 내가 정한 대로 할 거야.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영아. 일주일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결론은 이미 내가 정해놓은 거야. 네가 아들한테 할 말 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라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네가 마냥 넘어가 주는 것도 나쁜 거 알지? 알았어. 내가 일주일 내에 너한테 연락할게. 2일 후. 분명히 남편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저한테까지 연락하세요? 도대체 너희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 굳이 알려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최소한 내 의무는 풀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큰돈을 받고서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아야겠다. 남편이 여태까지 성장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부모한테 억압당하면서 자랐더라고요. 사람은 독립적일 필요가 있으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네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렇게 키운 적 없다. 그리고 억압 받으면서 살았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막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아내가 울 정도로. 그 사람이 막대하기는요. 할 말이 있으니까 하고 온 거죠. 예, 그렇게 독립을 하고 싶으면서 사업을 도와달라고 몇 억을 받아가니? 그리고서 여는 끊자고 얘기하고? 그건 부모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후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구나. 우리가 자식이 아닌 성인으로 대하고 말이지. 네가 주장하는 독립을 하려면 말이야. 네, 맞아요. 잘 아시네요. 근데 성인으로 대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연락 안 할 거니까. 그래. 앞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마. 대신 너희한테 준 건 돌려받아야겠다. 굉장히 속물이시네. 연 끊자니까 돈은 다시 내놔라.
돈보다 더 돌려받아야 할 게 있어서 말이다. 나도 이제 너희가 남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마.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럼 전화 끊을게요. 아휴, 여보, 괜찮아? 당신은 내가 뭐래도 내 편이라고 했지? 맞아. 알았어. 그럼 친구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 친구 누구? 수영이 일주일 이내에 내가 연락 주기로 했어. 아, 그 친구 말하는 거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알 텐데 괜찮겠어? 무슨 행동을 하든 당신의 뜻이 내 뜻이나 다름없어. 당신이 마음 편해지는 쪽으로 해. 알았어. 고마워. 일주일 후. 아, 이젠 사무실까지 찾아와요? 진짜 남편 말대로 지긋지긋하네. 너 말고 사장 나오라 그래라. 사장이 그쪽들 아들이잖아요. 도대체 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린 아들이 없어서 말이다. 거래처로 볼 일이 있어서 온 거니 사장이나 불러라. 무슨 거래처? 내가 부모 직업도 다 아는데 우리 회사랑 전혀 연관 없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소란스러운 거예요? 당신 부모가 회사에 찾아왔네. 제가 더 이상 만날 일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직장 주소도 알려준 적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따라온 거라서 말이에요. 그나저나 정 사장은 손님을 밖에 세워두는 취미가 있나 봐. 사장님, 어떻게 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다면서 얘기 안 했다더니 진짜였네? 연아가 아주 절친한 내 친구라서 말이야. 일단 서 있기도 뭐한데 회의실로 갑시다. 뭐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회사에서 제일 많이 납품하고 있는 것이 우리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내 말 맞죠, 정 사장? 예,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들여보내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서서 얘기합시다. 우리 회사에서는 오늘부터 당신 회사 제품 받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약금이고 뭐고 법적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당신들 물건에 하자 있는 거 나도 다 확인했으니까. 어머,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손님들을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당신들 회사 물건 안 받겠다고 얘기하잖아. 못 알아들었어요? 연락 끊자고 했더니 이딴 식으로 나와? 뭐? 이딴 식? 수영아, 고마워. 거기까지만 해도 돼. 나머진 우리가 얘기할게. 물건 칠 떨어져도 여태까지 받아준 걸 감사해야지. 내가 어이가 없네. 너희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처럼 대하라며. 난 내 남편한테 함부로 대한 사람이랑 내 친구가 거래하는 게 싫어서 말이야. 지금 이게 정당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란 거니? 나는 정당한 이유를 이미 말했잖아. 아들이 연끈자고 얘기했다고 사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들어? 이건 복수도 뭐도 아니야. 그냥 남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할 행동을 취한 거지. 그래, 연어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거래 끊고 싶다고 얘기했어. 인성이 그 모양이 사장이 거래처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야. 연어는 말리려고 했어. 네가 전화를 그딴 식으로 받기 전까진 말이야. 지금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며칠 전에 너가 내 친구랑 내 친구 남편한테 한 말들은 기억하니? 아니, 저랑 제 남편은 그냥 남편 부모하고 연을 끊은 것뿐이잖아요. 저희 사장님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처음에 자기 아들하고 거래해달라고 고개 숙여서 부탁한 건 연화야. 네?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알면 되겠네. 나라는 거래처는 연화가 만들어준 거래처야. 아들이 걱정되어 최선을 다한 부모가 만들어준 기회라고. 너희가 부모와 쉽게 연을 끊는 것처럼 나도 그냥 간단하게 너희 회사랑 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엄마. 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나 이제 네 아빠도 아니고 이 사람 남편일 뿐이야. 내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히 안 둘 줄 알아라.
이러고서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후회할 게 뭐가 있니? 지금 상황에서 무릎을 꿇어도 해결 못할 일이 닥친 건 너잖아. 우리는 마지막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을 뿐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요? 자식으로 대하지 말고 남으로 대하라는 게 너희 바람이었잖니. 그러니까 너랑 만날 일이 없도록 우리도 주변을 정리하는 게 맞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거래처는 네 힘으로 따는 일도 아니야. 난 이런 걸 바랬던 게 아니야. 여보, 괜찮아? 도대체 둘이 무슨 얘기를 했고 며느리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네가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던 때도 있었지. 하지만 인제는 아니야. 그리고 우린 자선단체가 아니라서 말이다. 너한테 준 돈도 어떻게든 받을 생각이다. 이미 수중에 없을 돈이니 아무래도 법정에 가서 해결해야겠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들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넌 연 끊고 싶다면서. 우린 그러지 않을 걸로 생각했니? 너한테 모든 걸 주고 그저 연이 끊기지 허망하게 바라보는 꼴을 원했니? 너야말로 네 부모를 너무 몰랐던 것 같다. 안 그래 여보? 우린 가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라는 외부인이 나를 다치게 하고 내 아내를 다치게 했어. 다른 건 몰라도 가족이 다치는 건 참지 않는 게 우리 가족이야. 너 벌써 잊어버린 거니? 인젠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나 이제 제가 그런 걸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도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마음이 바뀌든 말든 말이다. 엄마, 아빠, 잠시만요. 우리 조금만 얘기해요.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너희 부부랑 대화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널 다시 받아줄 생각도 없다. 앞으로도 영원히 말이다. 그러니 너도 마음대로 네 인생 살도록 해라.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구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셨군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하지만 과하게 해주지도 않는, 쉽진 않은 길이었지만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 아들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인 처음에는 똑부러지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팔아 마련한 큰돈을 받은 뒤에 아들은 저희에게 연을 끊자고 선언했습니다.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곤 우리를 쓰레기 부모로 취급하더군요. 사연엔 쓰지 않았지만 잘 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아들이 회사를 차린 돈, 회사를 다시 살리는 데 쓰는 돈, 가장 중요한 거래처까지 모두 부모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아들은 독립을 운운하며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에서 보듯이 거래처는 제 친구였기에 그런 불효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단박에 끊더군요. 우리 부부는 처음엔 눈물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정까지 가게 됐으니 저도 아들이 바른 대로 남이 돼서 받을 건 다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